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디자인과 학생과 디자이너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의 생각과 철학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떤 철학과 디자인 목표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 같은 디자인일지라도 퀄리티와 방향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 혼자만의 디자인 세계에 갇혀서 디자인을 배우고 학습을 하시는 것보다 다른 디자이너들의 생각, 특히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자신의 디자인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디자이너 5명을 선별하여 한 명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디자이너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한 명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칼 라거펠트 디자이너입니다. 칼 라거펠트 디자이너는 독일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이자 그의 디자이너 레이블의 이름으로 패션계에 살아있는 신화였으며 현대 하이패션의 아이콘격인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을 버티기 힘든 패션 디자이너 업계에서 무려 54년간 팬디의 수장으로 있었고 동시에 80년대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어 브랜드를 부활시키고 37년간 이끌었는데요. 오랜 기간 두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수장으로 있었으며 전 세계의 패션 트렌드를 이끈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업적을 지닌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칼 라거펠트는 1933년 9월 10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 오토 가르펠트는 함부르크에서 커다란 연유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기 때문에 칼 라거펠트는 상당히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칼 라거펠트의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3살 때 이미 옷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언제 만들어진 옷감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 이후 칼 라거펠트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발망을 시작한 디자이너 피에르 발망 밑에서 3년 반 동안 조수로서 일을 하였고 그 이후 1964년에 프랑스 브랜드 콜레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고 1947년에는 독일에 자신의 이름으로 칼 라거펠트 임프레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983년부터 샤넬의 아트 디렉터로 부임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샤넬의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하지만 당시 1980년대에는 샤넬의 브랜드가 침체를 겪던 시절이었는데 칼 라거펠트가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한 뒤부터는 샤넬 브랜드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칼 라거펠트의 손을 통해 샤넬의 상징과도 같던 우아한 트위트 재킷은 젊은 층까지 사로잡는 경쾌한 스타일로 변신했고 하위 문화의 상징이던 데님, 가죽 등의 소재로 만든 재킷 등도 인기를 끌게 되었죠. 패션 디자이너들은 패션의 독재자들이라는 어록을 남긴 것처럼 칼 라거펠트는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자신감과 확실한 방향성을 가졌던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 진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칼 라거펠트의 디자인 철학을 본받아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조나단 아이브 디자이너입니다. 조나단 아이브 디자이너는 애플의 전 최고 디자인 책임자로 아이맥을 기점으로 현 애플 디자인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세운 디자이너인데요. 애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스티브 잡스만큼 중요하고 대단한 디자이너 중 한 명입니다. 조나단 아이브는 처음에 애플에 입사하고 나서는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199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돌아오고 그로부터 1년 후인 1998년 조나단 아이브가 디자인한 아이맥 G3가 처선을 보이면서 부터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잡스가 애플에 복귀했을 당시 조나단 아이브는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당시 길 아멜리오 CEO 체제에 불만을 품고 퇴사를 결심한 상태였는데 잡스 역시 외부 디자이너 고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조나단 아이브와 대화를 나눈 후에 서로의 디자인 철학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잡스는 조나단 아이브와 디자인팀의 사내 권한을 확대하여 엔지니어가 기기를 설계하면 디자이너가 그에 맞춰 외형을 구상하는 기존 디자인 프로세스를 뒤집어서 디자이너가 제품 설계의 중심에 자리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디자인 중심 문화는 파워 맥 G4 큐브의 발열이나 아이폰 4의 안테나 게이트 같은 기능적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조나단 아이브가 산업 디자인 역사에 남을 제품들을 설계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조나단 아이브의 대표적인 디자인 철학은 미니멀리즘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하나의 기능이라도 더 넣고 싶어 할 때 조나단 아이브의 디자인팀은 이와 반대로 기능을 제거하는 것을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나단 아이브의 디자인 철학 덕분에 애플사의 제품들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을 많이 창작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품 디자이너로 진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조나단 아이브의 디자인 철학을 본받아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디터 람스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디터 람스는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중 한 명인데요. 디터 람스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로 가전회사 브라운의 디자인 부문 수장을 맡으며 쌓아온 명성은 현대 디자인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터 람스는 시대를 앞서간 디자이너로 유명한데, 디터 람스가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디자인한 제품들이 2010년대에 디자인된 제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조나단 아이브 디자이너가 가장 존경하는 디자이너를 디터 람스로 칭하기도 했으며, 애플의 디자인에서도 디터 람스가 디자인 수장으로 있었던 브라운 제품들의 브라운스러운 미니멀리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터 람스는 후대의 디자이너들에게도 많은 영감과 디자인 철학을 선사하였는데, 특히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분들이라면 전공 과목 강의 시간 때 교수님께서 디터 람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한 번씩 시청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터 람스 디자이너는 좋은 디자인 10원칙과 같은 유명한 디자인 철학들을 남기기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이해 가능하게 한다와 좋은 디자인은 요란하게 거슬리지 않는다, 좋은 디자인은 영속적이다와 같은 디자인 원칙들에서 디터 람스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산업 디자이너로 진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디터 람스의 디자인 철학을 본받아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후카사와 나오토 디자이너입니다. 후카사와 나오토 디자이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산업 디자이너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무인양품의 제품 아이덴티티에 큰 영향을 끼친 디자이너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후카사와 나오토는 1980년 타마미술대학 디자인학부를 졸업한 뒤 세이코 앱선의 R&D 팀에서 근무했고, 그 이후에 90년대에 대표적인 제품 디자인 회사인 아이디오로 자리를 옮겨서 도쿄 스튜디오의 책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후카사와 나오토의 본격적인 활동은 아이디오를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2003년 후카사와 나오토 디자인을 설립하고 세계적인 가구, 조명, 문구, 가전회사의 디자인을 맡게 되었고, 삼성전자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노트북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스타급 제품 디자이너들이 그렇듯이 후카사와 나오토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디자인 스타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덤덤하면서 소박한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후카사와 나오토의 디자인에는 원재료의 색과 질감을 그대로 살리고 아무런 패턴도 없는 상품이 주는 간결한 느낌이 담겨 있는데요. 사람들의 행동 특성에서 디자인의 방향을 얻고, 특히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것에까지 시각을 놓지 않는 디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후카사와 나오토의 디자인 철학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발현이 되는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신의 디자인이 일상에 스며드는 것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간결하고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사람들이 본인이 디자인한 제품을 살 때 딱히 고민하지 않고도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디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후카사와 나오토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을 본받아서 보다 좋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임스 다이슨 디자이너입니다. 영국의 스티브 잡스라고도 불리는 제임스 다이슨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다이슨 기업의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등등을 개발하고 디자인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어릴 때부터 사소하고 당연해 보이더라도 불편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직성이 풀렸다고 합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투자자와 동업자를 구해 커크 다이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진출의 어려움, 부채의 부담, 볼베로우 특허 판매에 대한 이견 등으로 회사를 나왔는데요. 그 당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자신이 만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모두 회사 이름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특허 관련 명의는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 혼자 집에서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연구해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83년 일본으로 건너가 중소기업인 에이펙스와 계약해 최초의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동업을 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결국 1993년 자신의 이름을 앞세운 다이슨을 설립하게 됩니다. 후에 출시된 진공청소기는 1년 6개월 만에 영국 판매 1위를 달성하게 되고 2002년에는 영국 가정의 3분의 1이 다이슨 청소기를 소유하게 되면서 국민 청소기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임스 다이슨의 디자인 철학은 난 단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보다는 발명가 혹은 개발자에게 더 어울리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임스 다이슨은 여러 번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이러한 철학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임스 다이슨의 디자인 철학을 본받아서 실패를 한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고 보다 더 좋은 디자인을 완성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과 학생과 디자이너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대표적인 5명의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한 명씩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이제 조금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디자인에 대한 철학, 아이디어, 영감들을 얻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5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디자인 작업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